다음 광고. 자, 디아페비노입니다. 디아페비노. 안 쓸 수가 없어요. 1년째 쓰고 있어요. 안 쓰면 바로 표가 나서요. 디아페 쓰고 나서 등에 있는 여드름, 등드름도 없어지고 예, 각질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을이면 하얗게 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바디로션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주세요. 오늘 비누를 받았는데 웬 신문이 평화나무에서 만드는 신문도 넣어주셨네요. 우리 디아페비누 등 많이 사주시는 물건들 그중에 또 평화나무가 만드는 쩌날리즘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디아페비누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는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아페비누 한 세트 3개입니다. 여기 하나가 한 세트가 아니라 요 3개가 한 세트입니다. 2만 원. 비싸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써본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써본 분들은 2만 원에 3개씩이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만 원이 너무 비싸다. 19,000원에 모시는 일도 있습니다. 포장을 제거한 채 보내드립니다. 네, 그건 또 19,000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포장이 너무 많은 시대에 과포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여러분들 실속형 디아페비노 포장을 제거한 19,000원 3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중권류의 인간들은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당에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나의 이미지를 구기면서까지 거기 합류할 이유가 없거든. 제3지대. 제3지대. 그러면 제3지대면 안철수하고는 합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안철수하고 같이 뭐 유튜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3지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전혀 좋겠어요. 신경 안 쓰셔도 제가 이제 그쪽 일을 좀 그쪽 전공 비슷하게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DJ가 그 JP하고 JP 연대에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2.1% 더 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2.1% 더 왔어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돼. 2.1% 더 온 거고. 근데 그걸로 이겼잖아. 그걸로 이긴 거죠. 그걸로 이긴 거죠. 이회창하고 격차가 얼마였죠? 이회창하고 격차가 1점 몇 프로 났죠. 아이고, 예. 그러면 아주 그 정말 2.9 효자네, 그걸 효자. 언제 그걸로 네. 온 거죠. 그 당시에 또 이인재가 15%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의 정치에서 박찬종, 이인재, 정몽준, 안철수 쭉 찍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고 굉장히 열성적일 때 상황일 때는 와서 투표해요. 근데 또 투표 안 해요. 또 이 사람들이 민주나 진보 쪽에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요. 대표적으로 노무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노무현 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안철수 표는 어디서 갔느냐 하는 거를 보면은 그때는 양쪽에서 다 간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일부 갔고 보수가 망했거든, 그때는. 네. 탄핵으로 망했기 때문에 일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양 거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물결이라든가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가 등장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중도로 또 빠지게 하는 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금태섭과 안철수는 그러면은 다시 동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낭인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개업하면 되죠. 변호사 개업. 검사 출신인데. 김태섭 의원은 집도 되게 부자고 본인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변호사잖아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연예인에 대한 걱정, 삼성 상속세에 대한 걱정. 삼성세 알아서 내요. 삼성이 세계 글로벌 넘버원 삼성이야 10조가 없어서 설마 그리고 상속세 못 금태섭에 별 대한 걱정을 다 걱정.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제3당이 탄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우리가 보는 게 2주에 한 번씩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서 하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있고 예. 요거는 전화 면접원 설문조사고 응답률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거가 나오고 그럼 리얼미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9% 7%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근데 NBS에 보면 항상 3에서 5 사이야. 그러니까 NBS는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전부 다 아주 일반적인 일반 여론을
본다고 좀 보여지고 리얼미터는 상대적으로 선거에 나설 것 같은 즉 ARS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해서 나온다고 보는데 열린민주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치면 40 이하로는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이하는 절대로 안 내려가죠. 우리는 여기서 선거를 기준으로 민주진영이 얻을 표가 무조건 42% 이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럼 남는 게 얼마죠? 58%거든요. 네네. 58%로 42%를 이기려면 한쪽이 43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43면 다른 쪽이 15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15가 되거나 제3지대가 15가 되는 일이 생겨야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도 15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아니 국민의힘은 우리가 놀려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대선 나가면 무조건 20 이상은 먹죠. 지난번 대선에서 24% 2등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탄핵이라는 조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산수로도 간다는 건데 우리는 제3지대가 출현하는 순간 42%로 영구 집권이 가능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여권 후보를 단일화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권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온 선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정치력이 사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전에 뭐 이인재라든지 계속 이해창도 그렇고 삐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문재인 후보하고 1대1로 붙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지대는 탄생하는 순간 민주당은 무조건 당선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렇구나. 그건 이제 여기에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지지층인 42%인데 이걸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만 잘하면 제3지대가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준다. 또 선도 유지, 이미지를 너무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홍준표가 이번 선거에 나와서 김종인 끌어안고 윤석열 끌어안고 진중권 끌어안고 김경률 끌어안고 권경혜 끌어안고 그다음에 그 포함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들 끌어안으면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꿈꿔볼 수 있는 상태로 그때 가면 호각세를 뭐 동의합니다. 벌일 수 동의합니다. 있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안 안 되지.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제3지대가 존재하는 이상은 무조건 민주당이 먹게 돼 있고 제3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의 이게 강을 되게 건널 쉬운 수가 거예요. 없어요. 사실 건널 수가 이것만 없는 거죠. 버리면 이 강만 건너면 창창한 앞길이 열려 있는데 그 뗏목을 붙들고 지금 애면글면하고 있는 거죠. 태극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중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평면적인 중도가 있고 우리 리버럴, 급진성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네. 이게 보통 이 정치의 이념이라는 게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행태적으로 급진적이냐 온건하냐 이렇게 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의 성향이 선호의 강도가 좋으냐 강하냐 로얄티가 약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급진적 우파적인 행동도 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라든가 저거 뭡니까 남북 그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거 단속할 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박정희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네. 박정희 느낌이 날 만큼 이 우파적인 급진성을 확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새로운 투표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미순이 여선의 사건 때 반미면 어때? 그러면서 왼쪽을 확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라크 파병을 해서 오른쪽을 확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도를 굉장히 확장해가는 방법이에요. 모두 까기가 아니고 양쪽이 다 솔깃할 수 있는 또 강한 선호도를 가진 지지층들을 확확 땡겨 먹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에 야 그놈 박정희처럼 박력 있네. 노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좌우 양쪽으로 확장해가는 네. 이런 실력들인데 지금 현재 중도라는 것은 아까 정말 좋은 말씀 선도 유지라는 이야기네. 선도 신선도. 이 리버럴하고 급진적인 중도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평면적으로 쫙 녹아버려요. 네. 그냥 양비론이나 하는 딱 안철수나 지금 딱 그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예. 5% 6%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네, 갑갑하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도 조선중앙, 삼성은 정말 속이 많이 탈 거예요. 다음 정부도 이렇게 허망하게 내줘야 하는가. 굉장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론조작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은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조국, 뭐 손혜원, 추미애까지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기사를 내온 본인들의 자업자득인 거죠. 거기에는 진보 엘리트 언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뭔가 자기하고 꼬라지가 안 맞으면 다 이상한 사람 몰아서
밀어붙여 놨는데 이게 좀 더 큰 국가적 비전 관점에서 내다보고 툭툭 쳐내는 그런 실력자들이 지금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이 이래서 틀렸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은 없고 뭐 표창장을 썼니 안 썼니 계속 이걸 따지니까 사람들이 볼 땐 재밌어서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일 드라마 시청률 30% 나오죠. 근데 임성환 작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레이저로 쏴서 막 사람 죽고 이러는데 시청률 40% 오르는데 그럼 국민들이 임성환 작가를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청률이 오를 뿐이지 네. 그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네.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보던 임성환 작가 눈에서 레이저 나와 사람 죽이는 수준인 거예요. 예. 당장 구독률은 높고 사람들이 기사를 많이 가서 보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황당해하면서 욕하면서 조국도 욕하고 조선일보도 욕하고 나오면 둘 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지금 언론의 신뢰도가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지면은 사라지는데 네이버에 종속되긴 싫은데 어쩔 줄 모르는 나날들의 연속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김용민 TV 같은 이제 훌륭한 채널이 이제 나와서 갈 곳을 모르고 있는 많은 분들을 끌어들여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코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이고, 옳은소리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예, 옳은소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여기서 구독자를 빨아먹고 있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서로 생각합니다. 돕고 살아야죠. 예. 예. 좀 도와주세요. 아주 훌륭한 도와주세요, 대기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훌륭한 대기업이야. 그렇습니다. 김용민 TV는. 네. 그래서 김용민 TV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동시간대 접속면에서는 이동영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이동영 TV는 말 그대로 임성환 작가 같은 그렇죠. 존재입니다. 예. 예, 그래요. 너무 달아. 예. 먹으면 물이 땡겨 MSG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거 저 오래 먹으면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부터 중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통합 테이블을 열면서 후보를 내려고 하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럴 거라고 충분히 근데 예상해 볼 수 그 있습니다. 중심에 김종인 형님이 과연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질서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난 그 참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는 건데 거기 김종인이 어떻게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1, 22 이상이 안 올라가요. 한 번 27 올라갔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렇구나. 대권 주자 조사에서 아니 안 나오면은 그냥 뭐 넘어가지. 굳이 김종인 0% 이건 뭡니까? 이거 매기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0%로 아예 봤습니다. 나왔어요. 매우 부끄러웠는데요. 그거는 뭐 설문 문항이 아니라 그 전화한 사람이 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관식 답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왔으면 그냥 배제해버리지. 굳이 김종인 0%. 아니, 저- 이거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아니, 심사야 이거는. 객관식으로 저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넣으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가 지지율을 못 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윤석열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속이 싱숭생숭 왈랑왈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장제원 대표가 그래서 자꾸 안철수랑 무슨 뭐 강연을 하고 김도읍 이런 사람들이 불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치에 진출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에서 뭘 이렇게 판을 한 번에 뒤집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쪽 당의 이야기를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알던 친박 친이 이런 어떤 이 계보 구조가 없어졌대요. 그래요? 완전히 무너졌대요. 완전히 무너 전부 다 이제 각계약진. 자기 살아남기 바쁜 상황이 돼 있고 그나마 친목 모임처럼 모이는 게 검사 출신이냐 아니면 KDI 출신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모이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가 그렸던 그림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빅피처 이런 것들을 누군가 기획하고 밀고 나갈 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당에서 지금. 아이고 참 너무 안 됐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이제는. 없죠. 박근혜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한물 간 사람은 좀 보내줘야 되는데 이 당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제사당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일종의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존재, 신적 위상을 가진 이 존재와 결별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보수는 불가능하다. 결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도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가 그리는 미래상이 생겨야 결별이 되거든요. 결별이라는 게 뭘 이렇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림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지 이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닌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하고 끊는다 만다, 박정희하고 끊는다 만다를 하려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김종인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가 뭔지 알아듣기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앞으로 어디서 찾을 건지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박근혜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줄푸세, 줄푸세. 예. 747, 예. 그다음에 MB가 이야기했던 국민성공시대. 네. 결국은 한국의 보수는 밑자락이 산업화 세력이잖아요. 자기들이 네. 산업화 세력이기 때문에 성공시대를 만드는 경제정책, 네. 신성장 정책 네. 이런 걸 만들어 와서 그걸 국가 비전을 그렇게 딱 내놔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지금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성원 자체가. 미국은 이미 50년 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러네. 뭐 이베이 이런 업체들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맨 선도에서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세력이 이런 사람들 잘 되라고 밀어주거나 혹은 구글 등의 업체들이 반독점을 깨거나 이걸로 지금 정책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아직도 삼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삼성이 반도체로 잘하고 있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전 삼성의 미래 먹을거리를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건희는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삼성차로 장난치다 기아 망가뜨려서 IMF를 끌어온 그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어쨌거나 기업가로서 계속되는 시도와 모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네이버가 됐든 뭐 타다가 됐든 신성장 산업들을 뭔가 밀어주고 있다는 그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박근혜, 친박근혜냐 반박근혜냐 아니면 조국이 뭐 포장장을 썼니 안 썼니에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돈 좀 잘 벌고 자기 자리 잡은 이 보수들이 지켜보기에는 너무 짜친 토론이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마 타다 논쟁도 우리 진보 진영의 논쟁 의제였잖아요. 네. 저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 자체가 싫어. 아직도 이제 벽돌 쌓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스팔트 깔고 이 정도 수준으로서 돈 버는 시대의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쪽 당은 청년 정책 할 때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나 그들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정당은 청년 정책, 청년 회관을 짓는 것, 장애인 정책, 장애인 회관을 짓는 것, 영입도 여성 해야지. 정책, 여성 회관을 짓는 것. 아니 위원회를 만들고 영입을 해야죠. 그 위원을 영입했다가 말실수를 하면 자르고. 그렇지. 꼬리 자르고. 하여튼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저런 엉터리 보수가 있는 게 안 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기 그-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진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돌아서서 내 꼬리가 보이면 내 꼬리도 보수인 거예요 이제는. 이 제가 그 이야기 진보는 멈추면 쓰러지는 외발 자전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보는 기존에 없던 것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그거에 우리도 소홀해지는 순간 우리 역시 기득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저는 뭐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우리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처럼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부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빵.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중견기업이 기존에 있던 이 시설 기자재 산업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기업이 되는 정보 산업이 이런 시대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우리도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존이 지금 책 팔아도 돈 벌 것 같죠? 아마존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서버예요. 아, 서버예요? 아마존이 서버,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걸로. 웹하드. 예, 뭐. 서버 운영 비용으로 돈을 그렇죠. 그걸로 지금 아마존이 올리고 있는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서버에서 올리고 있고 그 서버가 자꾸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서버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메모리 거예요. 있어요. 네. 그 메모리를 삼성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돈 버는 건 아마존이 잘 되니까 버는 거인 이런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산업을 키울 건지 어떤 산업을 더 장려할 건지 이런 쪽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국가가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키우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 못 들어봤고 네. 삼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속세 인하분. 왜 나경원이 그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촌스럽다 진짜. 본인 상속세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삼성에 업어가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도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 수준인 거야.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상에서 임대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이 공적 영역인이 구별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여전히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민주당에 있어서 실망하고 그러면 결국 다음엔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이런 이 사고의 틀에서 계속 이 정치를 바라보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이 열심히 민주당 씹으면 다음 집권은 국민의힘이 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 하지도 않고 또 분석하려 하지도 않고 옥석을 가리려 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지금 보수 언론인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만 더 키우고 있는 꼴이 아닌가. 모두가 보수가 합작해서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정치는 이제 삼성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언론은 또 삼성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이 과제도 이제 생기는 것인데 자본과 언론의 유착, 자본과 정치의 유착,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가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또 대두가 됐고요.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또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런 의지를 또 밝혀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순식간에 선택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선 2년 전 여론조사 빅3 안에 들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이번에도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친문 정치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붙을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염려되는 그거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아닙니까? 예? 이재명 지사 측에 연락을 해서 네. 진중권 연락 오면 번호 차단하라고 우리가 저 조언 드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정말 이건 뭐 진중권하고 눈만 마주쳐도 이거는 진짜 뭐 스타일상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지사 같은 현장 밀착형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공상가들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공상가들. 좋습니다. 공상가들. 그리고 그 진중권이가 처음엔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 친문과는 좀 결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문 그 뭐 장단에 춤을 맞춘다 이래서 그때부터 막 비난하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크게 안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문 너무 장단에 다행이다. 그 맞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네. 그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권력을 향한 본인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걸 저는 좋은 걸로 보는 거고 진중권 같은 공상가류들은 뭔가 자기하고 하나만 핀트가 나가도 저건 뭐 안 될 놈이라고 욕만 하면 그렇죠. 욕만 하면 강연이 들어오고 기고하라는 청탁이 쏟아지는데 네. 본인으로서는 그게 경제적 활동에 맞는 길인 거죠.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뭐 A라는 건물을 만드는 건 하잖아요. 예. 근데 A가 마음에 안 들잖아. 예. 그럼 A에서 A 마이너스로 바꾸기도 해. 네네. 그리고 이게 또 B 플로도 바꾸기도 해.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공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A 이야기했는데 A가 안 되면 A 때려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때려치고 안 한다는 얘기를 신문에 실음으로써 예. 원고를 보는 거지. 생계형 공상가네. 생계형 공상. 예, 말씀하신 그에 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양강 구도가 쭉 간다라고 저도 예측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마지막 올해 안에 국회에서 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 공수처 성과가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서 두 분이 쭉 같이 가는 게 두 분한테 저는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 민주당한테도 좋죠. 그거는. 네네.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재판이 11월 6일 네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무죄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부심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아주 생생하네요. 우리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 방송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회 대변인님,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